매트릭스 리임프린팅 229쪽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매트릭스 리임프린팅 실제로 해보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29쪽 사샤의 체험. 자기 개발 사업에 10년을 몸담아 오면서 나는 파괴적인 행동을 극복하는 노하우를 어느 정도 터득했다. 마약, 알코올, 담배, 카페인 중독과 더불어 일련의 파괴적인 관계 패턴을 극복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몇 가지 습관은 아무리 두드리고 확언하고 재프로그래밍을 해도 바뀌지 않았다. 나는 이제 그것이 행동장이 너무 강했고 꾸준히 바꾸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란 것을 알고 있다. 이 책을 쓰기 시작했을 때 나는 식습관과 운동습관을 고치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10대 초반부터 나는 3주 동안 건강하게 먹고 꾸준히 운동하고 6주 동안 엉망으로 살기를 반복했다.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돌아올 때마다 나는 이번에는 해냈다는 확신이 들었다. 3주 동안 절제된 생활을 하고 나면 초콜릿바 한 개를 먹어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정신이 들기 전에 이미 케이크와 초콜릿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먹고 있었다. 그러나 이 음식은 내 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몸이 굉장히 예민하다 보니 설탕은 나에게 마약과도 같았고 트랜스 지방은 몸을 쉽게 피곤하고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운동을 안 하는 동안 몸이 빠르게 안 좋아졌고 에너지가 방전된 것 같은 경험을 할 때면 다시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됐다. 나는 매트릭스 리임프린팅으로 이 생활 습관이 시작된 시점으로 돌아가 어린 나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그녀가 외모에 집착하지 않아도 되며 엄격한 식사 조절과 운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식사 조절에 관한 기억을 모두 살펴본 다음 운동에 관한 기억을 살펴보았다. 10대 때의 트라우마를 이미 해결했기 때문에 매트릭스 습관 리임프린팅 지침의 일부는 생략했다. 지침의 2부를 진행하면서 간헐적 운동 습관 대신 일주일에 3번씩 운동하는 내 모습을 떠올리면서 두드리기를 했다. 식습관도 마찬가지로 했다. 살이 쪘던 내 모습은 전부 적당히 건강한 모습으로 대체했다. 또한 어린 나에게 군것질하는 진짜 이유를 찾도록 도와주었다. 군것질을 하는 진짜 이유는 자기 애를 보여줌과 동시에 스스로를 괴롭히는 방법 중 하나였다. 그 다음 나는 식습관과 운동습관 두 가지의 장정화 기법을 3주간 병행했다. 나는 시각적이고 창의적인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내 긍정적인 목표를 이루었을 때 사람들과 내가 느끼게 될 것을 이미지 보드에 적어보았다. 이미지 보드를 만드는 것은 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재밌는 일이었다. 이것도 좋습니다. 살 빼고 싶은 사람은 날씬했던 때의 자기 모습을 냉장고나 이런 데 붙여두면은 무의식에 각인이 되어서 좋죠. 그 다음에 게임 그만하고 책 읽고 싶은 사람은 책 읽는 모습 사진 같은 거 붙여주면은 이런 시각화 기법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걸 자꾸 보는 것만으로도 무의식에 각인이 되기 때문에 쉽고 편하게 할 수 있죠. 매트릭스 습관 리임프린팅의 성과는 경이로웠다. 난 아주 빠르게 내가 꾸준히 운동하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다고 믿게 됐다. 마치 내 행동장이 일순간에 바뀐 것 같았다. 그러나 일주일 정도 지나서 장 정화를 멈추었을 때 다시 옛날 습관으로 쉽게 돌아갔다. 따라서 뇌에 새로운 시냅스가 생기기까지 21일이 걸린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3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꾸준히 장 정화를 했다. 둘째 주에 이르렀을 때 더 이상 장 정화를 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지만 그래도 만약을 대비해 3주를 채웠다. 셋째 주가 지나서도 나는 꾸준하고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습관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것은 내가 20년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지만 수포로 돌아갔던 일이었다. 내 행동장이 완전히 변한 것이다. 한 번은 삶이 너무 바빴을 때, 특히 여행 중에 이 책을 마감하고 있었을 때 행동장이 다시 흐트러진 것을 느꼈다.
바쁜 기간 동안 받은 스트레스를 안 좋은 습관으로 돌아가 해소하려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와 관련된 기억을 장정화 기법으로 며칠간 다루고 난 뒤에 다시 새로운 행동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장정화 기법. 장정화 기법은 새로운 습관을 갖게 된 나 자신의 생생히 상상하는 걸로 하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스트레스, EFT 스트레스 풀고 쭉 하면서 이제 담배 대신 차 마시는 제 모습을 자꾸 상상하다 보니까 나중에 담배 대신 차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죠. 누구나 고쳐야 될 습관들이 있죠. 그래서 좋은 습관은 만들고 나쁜 습관은 버리는 훈련을 계속 하는 사람이 결국 인생을 잘 사는 거죠. 그 다음에 매트릭스 리임프린팅 231쪽 사례가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빌리의 감정 억제. 브렛 모란이라는 사람이 한 사례인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매트릭스 중독 리임프린팅 전문가로서 나는 매트릭스 리임프린팅과 EFT로 마약 중독자와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했다. 과거에 마약 중독 상담 보호센터에서 일했을 때는 재정적 지원 때문에 내담자와 세션의 상담의 횟수가 제한됐었다. 따라서 장기간 개입할 수 있는 사치를 항상 누리지 못했다. 이 사례 연구에서는 세 부분으로 된 치료 과정의 첫 부분만 시행했지만 여전히 좋은 성과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세 부분 모두 했다면 결과가 얼마만큼 달라졌을지 짐작이 간다. 빌리는 대마초 흡연 때문에 나를 찾아왔다. 그는 대마초에 대한 내성이 강해지면서 점점 더 대마초에 의존하게 됐다. 그는 스컹크라는 아주 강한 대마초를 10년 동안 피워왔고 특히 대학생 때 가장 많이 피웠다. 그는 나에게 매트릭스 리임프린팅이나 EFT를 위해 찾아온 것이 아니었고 그것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없었다. 그가 나를 찾은 이유는 대마초를 끊기 위한 목표와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였다. 그는 매우 불안한 상태였기 때문에 먼저 그를 EFT로 진정시키고자 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 그가 긴장을 풀고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자기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나는 차후에 매트릭스 리임프린팅이 그에게 필요해질 것임을 직감했다. 일주일 뒤에 빌리는 나에게 다시 찾아와 첫 번째 세션에서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대마초를 전만큼 많이 피우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자기 문제를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마약이 자기를 우울하게 한다는 것을 인정했다. 나는 그에게 두드리기를 더 할 것이라고 알려주고 그가 왜 우울하고 불만을 느끼는지 알아보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 주제로 몇 차례 EFT를 진행했다. 나는 빌리와 대화하면서 그의 언어에서 그가 자기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다는 공통된 주제를 찾게 됐다. 나는 빌리가 살면서 자제력을 잃었던 적이 있고 그것이 계속 그의 잠재의식 속에서 그를 괴롭힐 것이라는 의심을 했다. 나는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얼마나 오랫동안 감정을 자제할 수 없었나요? 그리고 당신이 처음 자제력을 잃었던 것은 언제였나요? 빌리의 고통지수는 매우 높았지만 구체적인 사건을 떠올리기까지 시간이 걸렸다. 우리는 자제력을 잃는 느낌을 계속 두드렸고 이내 그 감정은 슬픔으로 바뀌었다. 감정의 이면을 파고들기 시작하자 이것이 어떤 사건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빌리에게 이 감정이 어디서 느껴지냐고 물었다. 그는 이 감정을 떠올릴 때 심장에서 어둡고 내려앉는 기분이 느껴진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이 감정을 처음 느낀 때가 언제인지 물어봤다. 그는 어릴 때 축구를 하면서 아이들이 그가 한 실수를 놀렸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는 감정이 자제되지 않아 경기장 밖으로 뛰쳐나갔다고 말했다. 우리는 매트릭스 장면 리임프린팅을 시작했다. 빌리는 그의 내면 아이에게 자기가 누구이며 왜 그곳에 왔는지 설명했고 내면 아이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너는 비록 마음속에 담아놓은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지만 너는 여전히 굉장한 아이야. 너는 비록 자기가 바보 같고 부끄럽고 감정을 자제할 수 없었지만 너는 여전히 굉장한 아이야. 이런 식으로. 예. 너는 비록 달아났고 감정을 자제할 수 없었지만 라는 말로 수용하건을 했다. 우리는 그의 내면 아이가 하고 싶었던 일을 내면 아이가 하고 싶었던 방식대로 다시 썼다. 그의 내면 아이는 아이들이 자기를 비웃지 않기를 원했고 애초에 그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우리는 실수 없이 경기를 하는 기억을 재생했다. 이 과정을 끝마치고 나는 빌리에게 그의 내면 아이가 같은 장소에 있고 싶은지 아니면 새로운 장소를 가고 싶은지 물었다. 빌리는 그의 내면 아이를 영국이 독일을 4대0으로 이겼을 때의 축구 경기장으로 데리고 갔다. 빌리는 그의 친구와 형을 초대하여 같이 훌륭한 경기를 보았다. 이 과정이 완성됐다고 느껴졌을 때 이 새로운 장면을 매트릭스로 내보냈다. 우리는 비록 이 장면을 다시 쓰고 긍정적인 성과를 냈지만 아직 그가 놀림을 당하고 자제력을 잃는 부분을 더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세션이 끝나버렸다. 빌리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세션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 나는 그가 대마초를 정말 끊고 싶거든 평소에도 꾸준히 두드리기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극심한 트라우마와 중독을 갖고 있는 환자를 많이 다루어 보았지만 대개는 변화의 동기가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스로 집에서 두드리기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정도의 내담자는 이미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빌리는 스스로 EFT를 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는 비록 아직 대마초를 피우고 있지만 집에서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FT를 사용했다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금단 증상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었다. 그 다음 우리는 지난주에 멈춘 부분에서 다시 시작했다. 우리는 빌리가 대마초를 피울 때 느끼는 감정을 다루었고 그가 긴장하지 않도록 농담도 적당히 하면서 진행했다. 우리는 바로 문제의 핵심을 찌를 수 있었다. 나는 빌리를 두드리면서 그가 스컹크를 이 대마초라고 얘기했죠 앞에서 스컹크를 몇 봉투나 샀는지 물어봤다. 스컹크를 살 때는 10봉지 8분의 1온스 등 여러가지 용량이 있다. 그가 평소에 사는 양을 말해주었고 나는 그가 평소에 사는 양보다 적게 살 때 어떤 기분을 느끼냐고 물어봤다. 그는 곧바로 자제력을 잃는 기분을 느낀다고 말했고 그것이 슬픔, 불만 그리고 분노를 일으킨다고 했다. 몇 차례 두드리기를 한 다음 직관적으로 질문을 하면서 우리는 그가 느끼는 분노를 포착할 수 있었다. 나는 빌리에게 언제 이 분노를 처음 느꼈는지 물어보았다. 그 사건을 찾아내기까지 시간이 걸렸지만 우리는 그가 어릴 적 놀이터에서 겪었던 일을 보게 되었다. 그의 친구라고 하는 아이들은 그를 따돌렸고 그의 바지와 속옷을 내려 사진을 찍어댔다. 가해자 중에는 여자아이들도 있었고 이것은 빌리에게 극심한 수치심을 안겨줬다. 한 명이 자기 가슴 위에 올라타는 동안 어떤 아이들은 그의 바지를 붙잡아 내리고 어떤 아이들은 사진을 찍고 있었던 그 장면 속에 빌리가 들어갔다. 빌리는 내면 아이가 그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 장면을 정지시키고 내면 아이만을 움직일 수 있도록 풀어주고 두드리기를 시작했다. 빌리는 그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여 안갚음을 할 필요가 있었다. 물론 현실에서 폭력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빌리는 그 사건 이후로 항상 그 아이들에게 보복하고 싶어 했고 따라서 이것을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그는 마침내 수년 전에 하고 싶었던 일을 했고 물리적으로 보복했다. 그리고 그 친구라는 아이들한테 그들이 한 행동은 잘못된 것이며 못되게 군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려주었다. 어린 빌리가 얘기하는 동안 어른 빌리가 옆에서 그 상황을 지켜보았고 그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어린애들에 불과하고 어린애들이랑 가끔 아무 생각 없이 나쁜 행동하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해줄 필요를 느꼈다. 빌리의 내면 아이는 이런 의사소통을 기분 좋게 느꼈고
분노를 해결한 뒤여서 이것이 가능했다. 사진이 찍혔던 카메라를 박살내버리고 필름을 다 버리고 나서야 빌리는 그 장면이 완성되었다고 느꼈고 긍정적인 장소로 옮겨갈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번에는 아름다운 해변이 있는 햇살 눈부신 휴양지로 갔다. 다른 친구들이 함께 있었고 이 새로운 장면을 머릿속으로 떠올린 다음 심장으로 보내어 세상으로 내보냈다. 그는 오래된 기억을 떠올려 보았고 완전히 변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것으로 치료 세션이 종료되었다. 그 이후로 빌리를 몇 주 동안 보지 못했지만 빌리에게서 핸드폰 문자를 몇 통 받았다. 그는 삶이 행복하다고 말했으며 자신이 대마초를 끊기로 한 날짜를 지켰고 더 이상 스컹크, 대마초를 피우지 않는다고 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 케이스 스터디를 반쯤 써내려 갔을 때 놀랍게도 빌리가 나를 찾아왔다. 그는 얼굴에 한박 웃음을 지었고 훨씬 더 침착해 보였다. 그는 아직 다뤄야 할 문제가 많이 남아있지만 삶의 활력이 넘치고 아직까지 스컹크를 잘 조절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에 대마를 몇 모금 마시자마자 정말 끔찍한 맛이 났고 그 후로는 전혀 입에 대지 않았다고 했다. 마약 중독자에게 이것은 엄청난 성과이다. 특히 단 한 번의 EFT 세션과 두 번의 매트릭스 리임프린팅 세션으로 이 정도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단순한 의지만으로는 이런 성과를 내지 못했을 거라고 나는 확신한다. 특히 빌리가 매일같이 두드리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었다. 그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두드리기를 한 것이 삶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했다. 그리고 새로운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었고 이전보다 여성을 대할 때 더 편안하고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개인적으로 나는 빌리가 중독을 극복함과 동시에 그 이상을 성취했다고 믿는다. 그는 자신감을 되찾았고 자기를 존중하게 되었고 자제력을 손에 넣었다. 놀랍게도 다른 비슷한 사례에서도 내담자들이 자신감을 되찾고 원하는 바를 성취하는 것을 목격했다. 대부분의 중독자들은 물질을 사용하여 즉각적인 만족감을 얻으려고 한다. 그들은 중독 물질을 사용하여 느낌이나 감정을 없애려고 한다. 따라서 중독 물질은 표면적인 문제일 뿐이다. 매트릭스 리임프린팅과 EFT는 그들이 핵심 문제를 파악하고 그들이 애초에 중독 물질을 왜 사용하게 됐는지 알 수 있게 해준다. 빌리의 사례는 이를 증명하는 아주 좋은 예이고 그의 변화된 모습에 보람을 느낀다. EFT로 이제 대마초 중독 끄는 건데요. 지금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중독도 EFT로 되나 하는 분들도 있을 건데 중독 치유 사례 엄청 많습니다. 잘 됩니다. 게임 중독도 있고 쇼핑 중독도 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독 게임 중독 부터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온갖 중독인 사람도 여러 명 해보니까 심각한 중독의 원인은 결국 애정결핍이었습니다. 애정결핍. 사랑받지 못한 느낌, 그 공허함, 그 슬픔, 분노, 그 고통을 잠시 잊기 위해서 우리는 중독에 빠지는 거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 애정결핍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이 중독에서는. 그리고 제가 EFT에서 담배 완전히 끊었는데 지금은 EFT로 담배 끊고 나서는 옆에 담배 피워도 아무 느낌이 안 듭니다. 무슨 남의 얘기 같이 느껴집니다. 남의 얘기 같고 전혀 느낌도 없고 담배 냄새 맡아도 무슨 그냥 연기 냄새로 느껴지지 그게 나도 피고 싶다 이런 생각 자체가 안 듭니다. 제가 해보고 나서도 참 신기한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효과가 좋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제 중독에 대해서 중독 습관 고치는 거에 대한 이제 매트릭스 리임프린팅인데 매트릭스 리임프린팅은 여기는 단계가 복잡하고 그런데 전 사실 단계가 복잡한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는 방식대로 간단하게 단순하게 해보셔도 되고
뭐 또 생각나는 사례 보니까 손가락을 빠는 아기가 있었는데 그거 엄마가 EFT 한 번 해주고 바로 뭐 손가락 빠는 습관이 사라진 경우도 있었고, 예. 전에 틱도 일종의 습관이거든요. 틱 하는 아이 있었는데 걔도 심각한 애정결핍이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에게 이제 그 엄마와 아이의 문제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것들 얘기해주고 걔 EFT 해주고 그랬더니 예. 몇 년 된 틱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뭐 눈 실룩실룩거리고 뭐 그랬던 아이였는데 중학생이었는데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애정결핍 있는 분들이 이제 많이 갖고 있는 습관들 보면 손톱 물어뜯는 거 손톱 물어뜯는 분들 많이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 여러 번 봤는데 제가 했던 어떤 젊은 친구는 열 손가락이 피가 나도록 손톱을 물어뜯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예, 여기서 매트릭스 임프린팅에서 심리적 역전에 대해 설명 안 했는데 중독인 사람들은 심리적 역전이 또 많아요. 심리적 역전은 의식적으로는 예를 들면 담배를 예를 들어 볼게요. 의식적으로는 담배 끊고 싶다고 하지만 무의식에서는 담배를 끊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그런 심리 역전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찾아서 뭐 그런 것들도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 이제 만났는데 중독적인 항상 심리적 역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럼 심리 역전 찾는 방법은 뭐냐? 예를 들면 담배를 끊고 싶다. 그럼 담배 끊어서 좋은 점 일단 쭉 적어 봅니다. 뭐 돈이 적게 든다, 뭐 하다 뭐 몇 개 나오겠죠. 담배 끊어서 안 좋은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10개를 무조건 채우게 합니다. 그러면 자기도 의식하지 못했던 이런 어떤 그 생각들이 막 올라오는데 뭐 예를 들면 스트레스 받을 때 담배 안 피면 뭘로 스트레스 푸냐?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30년 동안 담배 피웠는데 그러면 갑자기 담배 안 피고 어떻게 사냐? 뭐 이런 것도 있고. 예. 담배도 못 피는 인생 살아서 못하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이런 것들, 이런 건 심리적 역전 쭉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EFT 해가지고 그 심리적 역전도 풀어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중독 증상, 습관 고치기에는 뭐 이 심리 역전을 쭉 찾아서 해결해 주는 게 중요하고 중독 증상에서 심리적 역전 찾아서 해결하는 방법은 저희 책 5분의 기적 EFT 개정판에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해서 한번 쭉 해보십시오. 예. 그리고 뭐 여기 매트릭스 임프린팅에 보면 좀 복잡해요. 내면 아이를 떠올리고 내가 다시 내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그 내면 아이를 만나서 EFT를 쭉 해주고 그 EFT 해주고 나서는 또 그 내면 아이를 뭐 좋아하는 대로 데리고 가서 뭐 새로운 장면을 보여주고 뭐 그러는데 뭐 이 사람은 이제 칼 도스는 뭐 지연이는 그게 효과가 뭐 되게 좋다고 얘기하는데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저는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제 생각으로는 오히려 복잡하고 그 뭐 들어가고 이런 거 상상한다고 사람들 더 머리 아파해요. 저는 그냥 내면 아이가 보이면은 제가 하는 방법은 그 내면 아이 생각과 감정을 말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내면 아이가 보이면 그 내면 아이가 지금 어떻게 보이나요? 그 내면 아이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요?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그 내면 아이 생각 감정을 EFT에서 풀어주고 바로 그냥 풀어주면 됩니다. 방금 했던 경우는 애들이 막 옷 벗기고 사진 찍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트라우마가 된 건데 그 빌리가 어렸을 때 그럼 그 빌리의 내면 아이 그런 상황에서 그 내면 아이가 느낀 감정을 그냥 EFT에서 쭉 풀어주면 됩니다. 뭐 그렇게 하면 충분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아까 빌리가 이제 안가품 하고 싶어 한다 이런 거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몇 주 전에 복수기법이라고 있습니다. 복수기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복수기법 하는 법은 뭐냐면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면 뭘 하고 싶냐 그냥 마음속에서 한번 해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애들을 패든지 뭐 욕을 하든지 뭐 고소를 하든지 뭐 하겠죠. 뭐 아니면 당했던 대로 갚아주든지 그걸 마음속에서 그 내면 아이가 하도록
하고 싶은데 해보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으로 하고 싶은 걸 하게 하고 상상시키고 그다음에 그 상상한 동안 타점을 EFT를 쭉 해줍니다. 타점을 쭉 두드려 줍니다. 그러면 그 복수심이 풀어지거든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이제 복수기법이라고 하는 건데 이 복수기법은 저희 책 5분의 기적 EFT 개정판에 나옵니다. 너무 상처가 깊은 경우에는 이 복수기법을 써줘야지 빨리 잘 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이런 게 있고 복수기법을 써야 되는 상황에서는 쓰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